네, 오늘도 시작의 키워드 정리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IS의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생각보다 괜찮은 거 맞습니까? 네. 두 분 모두 같이 대답을 해주셔서. 자, 그러면 괜찮다라는 가정으로 첫 번째 열고 두 분과 함께 한숨 고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열어봅니다. 반도체 이야기와 시장 이야기 더불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먼저 받아주세요. 진짜 약간 오늘 방송 어떡하지 하면서 아침부터 시장 계속 봤는데 이만하면 괜찮다에 큰 소리로 네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빨간불 상승 전환 그리고 반도체 전반에 어찌됐건 비중상으로 많은 추가 낙폭 없는 양봉 전환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큰 트리거가 된 게 있는지 한번 상황 먼저 살펴주시죠. 사실은 특별히 트리거가 있진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미국의 빅테크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가 조정이 많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미국은 추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든 아니면 엔비디아도 최근 1년을 본다라면 그냥 제자리예요. 제자리에서 오히려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좋지 못하면 과연 우리나라도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하이닉스는 안 좋은 건 맞아요. 하이닉스는 오늘도 아까까지만 보더라도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여전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많이 했어요. 마이너스 0.64%.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빅테크가 올라올 때 오히려 삼성전자는 소외를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HBM 관련해서 아무런 매출이 없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방어해 주는 게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HBM하고 레거시를 지금 보는 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걸 보느냐?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CXL이 됐든 소캠이 되었든 유리기판 이런 쪽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매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올 연말에 혹은 내년 상반기에 시제품이 나온다. 또 내년 이후에 나오는 이 제품들은 주류가 된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좀 시장에서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삼성전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기술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도 불안감은 있지만 막상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쪽에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쪽에 대해서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또 관련된 기업의 주가를 좀 방어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오늘 장은 대응을 해야 되는 반등의 초입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 진위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 그 흐름의 중반이에요? 다만 저는 시장은 조금 더 좀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럽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 홍콩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플러스 혹은 혼조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화두는 사실은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조정이 나온다. 2022년과 같은 조정이 엄청나게 나온다. 그런다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밀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제한된 조정을 보여준다라면 물론 지금은 조정이 깊지만 아직도 올해 한 9개월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한된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우리나라든지 유럽 증시는 좀 강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최종점은 전 다음 주 FOMC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이 아니라 좀 지켜보는 시점. 그러면서 다음에 시장이 돌았을 때 주도주가 어느 쪽에서 나올지를 고민하면서 전 다음 주 정도 주 중반 이후에 그러한 쪽에 대한 또 관심을 좀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본부장님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께 이야기 해보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질문 비슷한 결로 드려볼게요. 지금 양대지수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고 있거든요. 다 아시아 증시와 대비했을 때도 국내 주식시장의 회복력이 단연 돋보입니다. 이걸
체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내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 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중심의 지수 플레이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그냥 방어가 되는 중간에 우리는 지수가 방어되는 걸로 느끼는 건지. 일단 옵션 만기일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사실 엔비디아와 다르죠. 브로드컴과도 다르고 애플과도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그들은 지난 1년 반, 2년 내내 올라왔던 상황에서의 지금 흔들림.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적으로 내릴 만큼 내렸다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의 이제 조정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투심이 몰리면서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내릴 때마다 매수세가 조금은 붙어주는 여기에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뭐 자사주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러한 매수 어떤 투심 자체가 한 번에 확 살아나면서 지금 지수를 잘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안도의 한숨은 잠시 내쉴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대비 혹은 미국 증시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아직까지 소부장주들에게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급의 확산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지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CPI도 봐야 되고 PPI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라 결국 이제 이 지표들이 모든 것을 하나를 가리키겠죠.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직은 괜찮느냐? 아직은 괜찮느냐로 갈 때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담아낸, 그러니까 반도체 IT를 담아낸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대표님이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관심 있게 리스트업은 해두시되 지금 당장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기보단 저는 지표 발표를 보고 지표가 괜찮다 그러면 그때 반도체 소부장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그냥 천천히 나눠 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소부장 중에서도 조금 더 신기술 CXL 쪽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전통적인 쪽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대표님과 같이 조금 더 신기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지. 타이밍적인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지만 분야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만약 지표가 잘 나와서 정말로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컨택을 해야 되는, 베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수 페타시스를 저는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 미증시에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을 확인을 했는데 AI 쪽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시선이 가고 있으나 하드웨어 실적은 견고하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HBM이 아니겠는가라는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고 돌아도 HBM. 네. 두 분 모두 그래도 주시할 부분은 소부장이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셨습니다. 그러면 수출 데이터 이야기도 조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저희 수출 데이터 이야기도 하면서 반도체에 더불어 전력기기도 살짝 같이 곁들여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수출 데이터 잘 나와서 반도체가 잘 가요? 외국인 수급 들어와요? 라는 질문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는 스톱?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중국을 치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피해를 입게 되는 영역이 더욱더 깊게 되니까요. 오늘 오전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타격을 더욱더 심하게 입을 가능성도 반도체의 경우는 더 열어둬야 되는 건지 이 IT 내에서의 흐름을 수출 데이터의 의존력이 높은 종목에 좀 중심을 잡아주신다면요. 물론 이제 오늘 나온 수출 데이터는 이제 물론 3분의 1이죠. 네. 11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뒤에 더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이 조금씩 이제 꺾인다는 부분들 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일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전 주가에 좀 선 반영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1월 달의 뉴스들을 좀 되짚어 보신다라면 그때 나온 뉴스들이 뭐냐면 삼성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수요 감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줄이겠다. 그러면 오히려 하반기에
좀 업황이 조금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어떤 기대감들이 또 1, 2월 달 관련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논리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출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반도체를 앞으로 이제 안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좀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수출 데이터를 좀 보고 또 한 달, 두 달 흐름들을 연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다만 상반기는 반도체 관련된 수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수출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가 있고 HBM이 좀 있는데 레거시 쪽으로 해서 어떤 감소 가능성을 일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 나머지 쪽도 뭐 자동차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련돼서 어떤 주가 연관성을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니라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주가 연관성이 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하시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은 수출 데이터는 좋게 나오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 시각을 최소한 4월 중순까지는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침 전력기기 이야기를 좀 짧게나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본부장이. 그러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기대감이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라고 해도 4월까지는 변압기 쪽도 투자는 전력해서 안 하는 게 좋다로 제가 정리를 할까요, 장 본부장? 네, 뭐 일단 지금은 추세가 좀 무너져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전력기 변압기 관련해서는 미리 말씀드렸었던 게 2월 달에 이제 딥시크 논란이 발생됐을 때 변압기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라면 실적이 되었든 혹은 뭐 수주가 되었든 뭔가 좀 큰 것이 연속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모멘텀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쪽이 끝났다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본다라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한 4월 중순 5월 초 이때가 또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움직임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워낙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영향권에 있는 종목도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성 본부장이 사실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관련주의 흐름 2차전지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떤 걸 여쭤봐야 되나 저도 감이 잘 안 잡히고 본부장님의 마음도 무거우실 것 같아요. IT와 궤를 같이 하지도 않거든요. 회복력이 빠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시선으로 2차전지에 대해서는 오늘 변화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말하기 편합니다. 반도체보다. 오히려? 네, 테슬라와 우리나라 2차전지는 각자 갈 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는 굳이 엮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유럽에서 판매량이 안 좋습니다.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지금 독일의 테슬라 전기차 신차 판매 등록수를 보면 YOY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급감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테슬라를 싫어하는가? 지금 결국엔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리스크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지금 유럽에선 그러니까 뭐 불매 운동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매장의 유리를 깨거나 막 차를 뭐 불로 태우거나 네. 과격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안 그래도 중국 제품이랑 계속 견주어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타격을 받는 테슬라 당연히 아무리 2차전지 전기차 프레임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여전히 전기차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올라갈 때 우리나라 2차전지가 올라갔으면 테슬라 떨어질 때도 걱정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테슬라가 작년 3분기, 4분기 트럼프 효과 때문에 올라갈 때 우리나라 2차전지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맞아요. 그걸 감안해 보면 이제는 같이 간다, 커플링돼서 움직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몇몇 기업은 좀 불편하죠. LNF라든지 TCC 스틸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그동안에 테슬라하고의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측면들이 장점 중에 장점이었는데 지금 순간에는 괜히 부각이 될까 봐 다른 기업도 올라가는데 괜히 테슬라와 엮여 있는 것 때문에 못 올라갈까 봐 지금 불편함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저는 결국 중심은 테슬라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된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NCM 하면 LG엔솔, LFP 한다 그래도 LG엔솔, LG엔솔. 에너지 저장 장치 한다 그래도 LG엔솔. LG엔솔. 지금 기준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이 4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언제 터치하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테슬라가 저도 찝찝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4분기에 넘어가신 분들, 미장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신 분들 매수한 거 뻔하거든요. 엔비디아, 그렇죠. 테슬라, 뭐 브로드컴, 뭐 이런 쪽. 그런 상황이라서 불편하긴 하지만 일단 국내 관련주들을 좀 보아하면 LG엔솔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 2차 전지에 대한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하시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40만 원권에서 터치를 하는지 그 위로 올라서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셔라. 네,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40만 원 올라가면 그 구간에 다른 종목 이미 다 올라갔을 것 같아요. 라고 네. 분명히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렇죠? 싶잖아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봤더니 사실 저도 에코프로비엠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 포스코 그룹주가 두루두루 지금 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LG엔솔을 중심으로 후발주자를 좀 트레이딩하고자 하신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사가 요즘 힘이 좋으니까 네. 그 점에서도 힌트를 얻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까지 짧게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장에서 어디가 좀 대안이 될까, 오늘 기회가 될까,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3위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조선 방산 쪽에 대해서는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선뜻 손이 안 갔는데 오늘 이 정도 흔들흔들 기회를 주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뉴스에 따라서 영향력 큰 쪽 좀 묶어봤습니다. 하나씩 좀 확인해보죠. 이어서 김태수 본부장님 계속 네. 가볼게요. 조선방산을 계속 이슈가 워낙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외국계 리포트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조선 밸류에이션 이야기가 부담스럽다 나오긴 했지만 이게 어찌 산정을 할 수가 없어서 부담이었다기 때문에 앞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좀 기다려보고 소부장 쪽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선방산 이쪽만 떼어놓고 본다면 오늘 서서히 오후에 더 빠지진 않아요. 기회 잡아봐도 될까요? 기회일 순 있겠는데 네. 종목별로 조금은 이제는 시간차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조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한참 좋았을 땐 공통적으로 봤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높아지는 수주잔고가 첫 번째. 두 번째, 높아지는 신조선가. 그런데 작년 3분기부터 이 부분이 장점 중에 장점이었잖아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신조선가가 조금씩 내려오고 떨어지고 있고 있죠. 그리고 수주잔고도 그때만큼 어떻게 보면 속도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조금은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겠다는 뉴스들이 막 대거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또 올라가는 쪽은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조선주들은 잠시 밀리지만 엔진 쪽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죠. 어제 강했죠. HD현대 마린 엔진과 한화 엔진. 이쪽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나라 조선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조선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유럽에서 중국에 발주를 주면 그 중국 컨테이너선의 엔진을 공급하는 게 또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기업의 어떤 장단점들이 조금은 다르기에 조선주 혹은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그렇게 조금 더 뉴스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낮은 가격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서둘러서 파실 필요는 없겠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좋다 하셔갖고 조금 높은 가격대에 어떻게 보면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 종목이 언급이 뜸해진다고 하면 저는 비중을 그냥 일단 줄이셨다가 추후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과 방산은 좋은 건 좋은 거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의 신규 매수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조선과 방산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계약 공시라든지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괜찮은데 이미 두 섹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스터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똑같은 재료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것도 욕심인 현재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스치듯 말씀해 주셨는데 엔진가 같은 경우는 어제 워낙 강해서 네. 그런데 이제 시작인가 싶어서 하지만 동시에 시장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신중해지셔서 어떡하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슬쩍 이렇게 본부장님 의견 들어보면 엔진은 시작이라는 힌트 주시는 거예요? 엔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속도는 붙어줄 수 있다. 지금부터?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사들은 조금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천천히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두 분야의 상승 속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엔진 쪽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진 쪽은 트레이딩 전략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섹터 중에 하나이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조선사들의 조금은 늘어질 수 있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방산 좀 더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도 먼저 듣고 그리고 재건도 플러스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액션에 나선다면 또 한번 가정을 하고 조선 방산에 대해서 앞서 좀 조언을 듣긴 했지만 사이즈가 큰 종목을 본다면 이쪽도 괜찮은지 그리고 지난주 나와주셨을 때 화학도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그쪽에 대한 메리트 그러니까 거기서 더 불을 뿜고 아직 속도는 붙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직 시초인 화학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늘도 고를 외쳐주실지 아니면 더 간 종목에 대해서 기회를 잡으라라고 조언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그쪽에서 원픽이 나온지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일단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만큼 빠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조정장이 들어가네. 올해 트럼프가 미국 증시 관심 없네 하면서 더 빠진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장이 더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2,000포인트, 2,300을 깨고 2,200을 깨고 그게 빠질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처럼 미국이 크게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빠르게 낙폭을 회복한다든가 혹은 미국이 반등을 줄 때 우리나라는 더 많은 반등을 주면서 하반 경직성을 보이거나 오히려 고점을 더 높여갈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최근에 보면은 유럽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도 전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것을 살 것이냐 본다라면 현재 주도주를 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산, 조선은 전 주도주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오른 하나오션을 지금 당장 사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엔진이라든지 HD 현대서브마린 엔진이라든지 혹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횡보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위치죠. 그리고 방산주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당장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최근에 한 3, 4개월을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큰 호흡에서 본다라면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온다라면 상당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주도주라면 오늘 같은 조정이 나왔을 때 혹은 오늘 당장 못 산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흐름을 보면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화학주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철강하고 화학하고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저는 화학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또 이 논리는 아직까지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치고 나간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2월부터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아직 놓여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아직도 유효하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건 질문 드릴까 했는데 주도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이슈 떴을 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지 두 분의 팁 얻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슬슬 나오죠. 로봇에 대한 반응이. 클로봇이 오후 들어서 한 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로봇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태순 본부장님, 네. 로봇 이야기 계속 뉴스에서 한 종목만 가나 싶었는데 한 종목이 돌아가면서 뉴스를 가지고 계속 오르니까 이거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나 싶습니다. 로봇이 요즘 같은 장에서 강한 이유가 뭔지 매력도도 동시에 높아진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상용화 시점과 확장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단순히 이제 과거에는 과연 어떤 로봇이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설까 이게 이제 기대였다면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산업에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을 이제 투입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뭐 ARM과 같은 어떤 분야의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클로봇도 지금 시세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로봇주들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2의 클로봇이 이제 어디가 될까 또 많이들 궁금하죠. 찾아보고 있을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2월 달에 고점을 넘어갈 그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수급이 일단 붙고 있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관심도는 계속 우리가 로봇에 두고 보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픽을 로봇에서 그렇죠. 가져오셨나 봐요. 제가 앞에 로봇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원픽이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그럼 그다음 제2의 클로봇 궁금합니다. 이 종목이 제2의 클로봇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네. 일단 그거는 또 며칠 봐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로봇주들 중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라고 보면 사실 클로봇이 좋다 하지만 그들의 4분기 실적과 현재 시총을 비교를 해보면 높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주식을 항상 그런 기준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SBB 테크 혹은 SPG와 같은 감속기 업체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실적이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의 공략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 로봇 3대 부품, 액추에이터, 감속기, 제어기 이쪽에서 감속기가 가장 먼저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이기에 영업이익률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전 로봇주들 바라보시는 분들 사실 지금 클로봇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보고 계실 건데 왜냐면 오후에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보다 들어왔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선수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진입하기는 그렇죠. 어려워요. 지수도 안 좋은데 수급이 이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로봇으로 간 건 맞나요? 네, 로봇으로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클로봇만 강한 것이 아니라 이제 SBB 테크도 벌써 6%대 상승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전체가 지금 좋은 상황에서 난이도가 높은 쪽을 계속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투자를 해서 기다려 볼 만한 SBB 테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전 고점 을 제가 27,000원을 제시드리겠지만 전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2만 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가장 낮은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낸 레인이 중요하긴 했네요. 네. 로봇에 대한 이야기 좀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워낙 이슈가 좀 많이 나와서 방어주 역할을 한다, 가격 인상이다, 음식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계란 부족하다. 그래서 관련 종목이 정말 이만큼 올랐다가 변동성을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비료, 사료주까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음식료와 비료 사료를 같이 묶었어요, 본부장님. 네. 어느 쪽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욱더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섹터예요? 필수 소비재이고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이에요? 아니면 관세 전쟁 뭐가 부족하다 해서 변동성이 크지만 어느 정도 기회 요인도 갖고 있는 비료 사료, 이 농산물 쪽이에요? 사실은 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니까 네.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경기 방어주를 관심을 갖는 것은 시장 대비 덜 빠지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 본다라면 전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없다?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음식료 쪽을 그나마 본다라면 또 이게 주가별 기업별로 주가 편차가 너무 심해요. 삼양 같은 네, 경우는 삼양은 거의, 뭐 이제 뭐 당장 100만 원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또 풀무원도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맞아요. 좋았었죠. 근데 나머지 음식료들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작년 이맘때 정도면은 같이 좋았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뭐 김사태네 뭐네 하면서 맞아요, 다 그랬어요. 움직였었는데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별로 편차가 심하다라는 것은 여기는 주도주는 아니다. 주도 섹터는 아니다. 그래서 기업을 좀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진짜 오늘 뭐 비료 쪽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계란을 좀 한다고 해서 또 보면은 부족하대요. 뭐 예?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좋은데 그러면 닭을 더 많이 키워서 하는데 미국도 준비를 하겠죠. 미국이 지금 계란이 부족한 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닭을 폐사시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키우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계란 수입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였죠? 한 몇 년 전에 계란이 없어가지고 파동 나가지고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긴급 공세에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져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몇 달을 위해서 비료주를 사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는 삼양식품 정도 선에서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곡물 관련돼서 비료주들은 오늘 주가도 엄청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침 반짝했다가 내려오는 거 본다라면 굳이 여기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김재선 본부장이 메리트 앞에서 끄덕끄덕 해주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역시 메리트는 이쪽은 크지 않다라는 앞선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사실 속도를 따라잡기도 어려워요. 곡물 관련 주들은. 그리고 호가창도 많이 비어 있고. 네. 그래서 만약 어떻게 보면 주도주를 살짝 비껴나가서 다른 쪽을 보신다면 네. 음식료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음식료보다는 지금은 컨텐츠 쪽을 보자. 콘텐츠 괜찮아요? 폭삭, 소가수다 이거 지금 인기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서만 인기 많다라는 이야기 아니요. 있더라고요. 팬 엔터테인먼트 쪽 보면 야. 조회수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차라리 주도 업종을 좀 비껴서 다른 섹터를 본다면 네. 저는 컨텐츠 쪽이 더 유리하다. 엔터도 게임도 아니고 컨텐츠다. 네. 알겠습니다. 슬프다고 해서 안 보려고 했는데 이야기 나누려면 봐야겠죠?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종목 봐야지 좀 솔루션 될지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